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사 밑바닥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옆에 장기승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장기승 기자입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번 주는 사고가 있었죠. 맞아요. 예, 그 사고 때문에 조금 신경 쓸 게 많았습니다. 다치신 분도 많으셔서 울산이 한 번씩 이렇게 좀 사고가 크게 나면 되게 신경 쓰이고 좀 마음도 그래요, 그죠? 예. 특히도 저번 4월달에 한번 사고가 났던 데라 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다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조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맞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좀 다치신 분들도 조금 이렇게 뭐 치료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빨리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해오름 동맹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울산과 또 경주, 포항을 또 아울러서 하나의 또 생활권으로 묶는, 네. 그러니까 상생 협력하자라는 이제 해오름 동맹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부울경 메가시티하고는 또 조금 네, 다른 다르네요. 의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처음으로 실무 협의회를 열었었죠. 네, 저번 주인데요. 음, 지난달 26일 그때 이제 실무 협의가 열렸는데 네. 이 실무 협의에서 울산시가 이제 연합시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해오는 동맹은 그냥 뭐 협의회거든요. 네네. 동맹이란 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건데 네. 그 연합시가 되자 이런 거는 네. 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격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뭐 상생 협의를 하자, 경제적으로 또 문화권으로 하나로 또 뭉치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 얘기를 처음 시작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2016년에 울산과 경주, 포항이 또 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또 그 다음 해에 상생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이제 어느 정도 연대감이 있었다고 봐야 될 텐데 다시 이번에 어쨌든 실무 협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요. 예. 김기현 시장 때 이때 이게 나왔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 네. 그 김기현 전 시장이 이야기 해오는 동맹을 주도했었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제 중간에 민주당을 거쳐서 다시 네. 국민의힘이 되면서 지금 다시 또 활기를 띠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자, 어쨌든 이번에 그 김두겸 시장이 공식적으로 뭔가 제안도 하고요. 네. 추진을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부울경 메가시티하고 좀 비교했을 때 일단 기대가 더 큰 거는 같아요. 네.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먼저 설명하자면 네. 그러니까 김경수 전 도지사죠.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 네. 아직 좀 남았죠? 나오려면. 절반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2년 받으셨거든요. 그 중간에 그 형 집행감 좀 나오셔가지고 했는데 한 77일 정도 미리 사셨고 그리고 2년 받았기 때문에 77을 빼고 2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절반은 지났을 거예요. 이분이 뭐 이분이 그때 드루킹 그 사건이죠. 네. 선거할 때 네. 첫 번째 공약이 메가시티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남이 발전하려는데 가만 보니까 경남 그냥 지금 상태로는 좀 더디고 뭐 한계도 보이고 또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경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덩치를 키워야겠다. 광역화 해야겠다. 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도를 했죠. 네. 그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 오고돈. 또 가 계시죠. 그분도. 공교롭게도 네. 두 분 다. 두 분 다. 네. 그분하고 그다음에 송철호 전 시장님 네. 안 가셨죠. 네. 네. 아이고. 네. 지금 하여튼 그 세 분이 이제 그 민주당이 네. 되면서 김경수 전 도지사가 한 일에 무게를 실어줬죠. 그래서 울산도 힘을 보태고 부산도 힘을 보태고. 공식 출범도 했어요. 네. 뭐 다 진행이 잘 됐죠. 네. 그리고 가장 먼저 오 전 시장님이 먼저 가셨죠, 감옥에. 그렇죠. 그래서 성추행 문제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바뀌었지만 부산은 어차피 이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가장 중심이거든요. 지리적으로 중심이기 때문에
뭘 해도 부산은 이익이 돼요, 사실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이 바뀌었지만 박형준 시장이 적극적으로 지금 예.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민선 8기 바뀌면서 네. 도지사분 박완수 지사님이 네. 약간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게 추진하면서 음. 경남에 뭐 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뭐 좀 그 이전까지 추진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교수 전 지사가 한 거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니까 음. 뭔가 조금 변화를 주려고 했는지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 김두겸 시장은 완전히 부정적이죠. 지방선거 때 불경 예, 메가시티는 좀 부정적으로 입장을 예, 내셨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빨대 효과로 그렇죠. 부산의 모든 인구를 빼앗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산이 앞장서 있는 큰 이상한 일이 돼버렸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또 김두겸 시장이 어쨌든 해오름 동맹을 더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도 해오름 동맹이 좀 더 해오름 동맹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두겸 시장이 부산하고 경남을 뿌리치고 이제 잘 살기다가 그만 빠빠이 하고 네네네. 지금 저 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쪽에 차버리고 위로 가는 입장인데 그 헤어지고 가면 잘 네. 돼야죠. 못 해가지고 뭐 지질이 공상처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오름 동맹은 잘 될 거예요. 이게 여기에 힘을 줘야지 잘 네. 돼야지 뭐 떠나면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지금 예. 반응들을 봐도 나쁘지는 않아요. 예. 포항하고 경주. 그러니까 특히 뭐 경주는 뭐 이런 거 하자 그러면 나쁠 어. 건 없거든요. 예, 지리적으로 중간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경주가 중심이었잖아요. 네. 경주는 뭘 해도 돼요. 그쵸? 이거 하자 그러는데 예. 땡큐지라고 예. 할 수밖에 없는 게 경주고 포항은 모르겠어요. 이 포항은 포항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주변에서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른 예.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울산이 이제 예람씨를 제안을 하고 막 이제 이끌어 나가는 입장이고 경주는 뭐든 좋다 이런 입장이고 포항이 뭐 여러 언론사에 난 기사를 보고 실제로 네. 뭐 속내가 어떨까 포항시에 전화해서 물어봐 볼 수도 없잖아요. 속내가 어때요? 하면 뭐 대답해 줄 것도 아니고. 네네. 근데 이제 좀 부정적이거나 적이거나 좀 신중한 표현 이런 나오는 언론사도 있고 네. 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언론사도 있고 여러 언론사가 많더라고요. 근데 쭉 보니까 그 언론사의 본사가 어딘지 이게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부산 쪽은 좀 그렇죠. 부정적일 거고. 부산에서는 우선 그 떠나가가지고 지금 해오름 동맹 한다는데 음.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그거. 고춧가루 뿌리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쪽에서 논제가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대구 경북은 네. 대구에 주로 본사가 있는 데가 많잖아요. 네. 그건 좀 신중해요. 근데 또 포항에 본사가 있는 언론사가 있거든요. 네. 한 두 군데 정도 봤는데 다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 본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거지. 네. 사실 실제로 포항의 속내는 뭐 당연 좋지 그렇죠. 않을까요? 5년 네. 전에 네.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시작할 때 포항이 원자재, 그다음에 경주가 부품, 네. 울산이 완성, 네. 뭐 이래가지고 쭉 이어지니까. 산업 라인이 이어지잖아요. 그다음에 관광 같은 경우에 포항 혼자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죠. 경주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럼요. 경주가 관광에서는 또 나눠줄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또 포항, 울산, 경주 2박 3일 만약에 여행을 한다 했을 때 경주에 가서 뭐 회 먹고 네. 바다 구경 좀 하다가 경주 네. 와서 그러니까 포항에 가서 그거 물회 네. 포항 가서 물회 먹고 그다음에 경주 가서 네. 보문단지 네. 그다음에 불국사 좀 보다가 한 바퀴 돌고 네, 울산에서 또 고래바다 영삼 타고 그러니까 2박 3일로 충분히 가능한 그쵸. 뭐 2박 3일 안 되면 1박 2일이라도 네. 새 도시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관광으로 묶으면 그쵸. 충분히 승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네. 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보니까 괜찮아요 이거는. 그리고 연대감도 충분히 이제 네. 형성한 상황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이제 원래 도시가 서로 교류하려면 딱 뭐 관광 이런 거는 뭐 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통이죠. 교통이죠. 네. 교통이 어떻게 좀 서로 원활해지면
교류가 활성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5년 전에 사실 도로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통 때문에 시작된 거고 네. 지금도 그건 유효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사실 예. 되게 긍정적이었었고 예.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은 예, 없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죠. 다만 그 사이에 부유경 메가시티라는 그쵸. 큰 아젠다가 끼어 들어오면서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뭐 부유경 메가시티도 첫 사례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해오름 동맹도 광역시와 두 개 이제 기초단체가 연합하는 사례로는 사실 처음 있는 네. 일이어서 이게 또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도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 있게 볼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이 그러면 이제 광역시인 네. 경북이 밑에 이제 기관인 이제 경주시나 포항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더 협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 문제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북도 같은 경우에 사실은 경주하고 포항은 경북도의 일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대한다는 게 좀 그래요. 음. 왜냐하면 아예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잘 되는 건데. 내 새끼가 잘 되는 건데.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자치 행정사무를 공동 행정사무를 보도록 뭐 구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울산시에 공무원 나가고 경주시 공무원, 포항시 공무원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이런 걸 승인하는 데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에 도지사나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협의 정도만 하면 되지. 그리고 경주시장도 그렇고 포항시장도 그렇고 네. 다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는 그냥 지시하는 대로 가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가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또 매달릴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경주시장과 포항시장 입장에서는 도지사의 눈치를 안 볼 것이다. 뭐 보긴 보겠지만 그렇다고 매달리지는 100%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다. 또 경주시가 이렇게 하면 더 발전하는데 네. 그걸 안 하고 도지사 말만 듣고 이러면 자격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지방자치법에 네. 따르면 어쨌든 이게 경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협조 내지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예. 해오름 동맹이 그러니까- 힘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뭐 이게 좀 반대하고 뭐 이러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그 이론이에요. 뭐 경주도 경북이고 포항도 네. 경북이에요. 그러니까 경북의 그 이론이 잘 된 일인데 그걸 뭐 굳이 반대한다? 조금 이제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연합까지 네. 가는 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출직으로 시민들이 다 원하고 그러면 가는 거죠. 여론만 잘 형성이 그렇죠. 된다면. 여론만 잘 형성되고 도움이 되고 뭐 본인이 알고 이러면은 그거 막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 새 도시가 어쨌든 추진을 하려고 예. 하는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만간에 또 저기 해오름 동맹 상생 협의회 예. 정기회가 또 개최가 되네요. 그렇죠. 이게 겹치더라고요. 부울경 메가시티 하고 불교 메가시티도 조만간에 그 의회가 네.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회 구성이란 게 네. 지금 현재 지방의회, 그 울산시 의회, 네. 부산시 의회 이런 의원들이 견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음. 단체장을 뽑아요. 네. 뭐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겠죠. 네. 뭐 누구를 하나 선출할 수도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송철 시장이 있었을 때는 송철 시장이 아마 됐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최연장자라 해가지고 네.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그때 나왔었는데 어쨌든 네. 뭐 그게 의회 구성이 안 되면은 네. 장을 뽑을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진행이 힘들겠죠. 그렇죠. 진행이 힘들겠죠. 근데 해오름 동맹은 이제 어쨌든 조만간에 정기회가 개최가 되면 네. 이번에 이 정기회가 되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이 앞에 그 사전 회의 예. 의미로서 했었을 때는
각 저기 시장이 나오진 않았어요. 네. 부시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의미 있는 그렇죠.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진척된 안이 같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네네. 그러면은 뭐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초강력 전철망을 구축하겠다. 예를 네. 들면 이제 뭐 그 태화강역에서 경주, 이 포항으로 있는 이런 이제 네. 광역 전철망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철도가 지금 동해남노선 이게 지금 계속 이어져 가지고 네. 강릉, 주문진 뭐 이렇게 다 쭉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동해안 자체가 사실은 좀 달라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 해오름 동맹이 된 것도 도로 때문이었잖아요. 네. 철도도 마찬가지죠.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수소 트램. 네, 트램. 네네. 트램도 또 울산에서 경주 불구석까지 이어지면은 네. 그건 생활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출퇴근 시간에도 뭐 많이 타실 것 같고. 그렇죠. 확실하게 이 교통 쪽으로는 예. 수도권 못지않은 그런 하나의 어떤 뭐 생활권이 될 것 같아요. 예, 교통이 네. 사실은 사람을 모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만 좋으면 저도 뭐 어디 가서 시정 뭐 출퇴근 쉽잖아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해오름 동맹, 불경 메가시티가 이번 달 안에 될지 안 될지가 바로 확연하게 드러날 네. 것 같습니다. 온도차가 지금 이제 큰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본다면, 둘 중에서 울산 입장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 아니면 둘 다 걸쳐야 되냐? 양다리요? 어떻게 보세요? 장 기장님의 양다리, 생각을, 네. 양다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한가? 그렇죠. 지방자치법만 두고 보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안 된다라는 문구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문구는 없죠. 되느냐 안 되느냐를 법상으로 따지면 뭐 가능은 할 거는 같고요. 다만 이제 김두겸 시장이 워낙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뭐 경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두겸 시장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보면 이게 어떻게 형성됐을까? 이게 울산이 1997년에 광역시가 됐잖아요. 네. 그전에는 경남에 속해 있었잖아요. 97년이면 제가 대학생 때인데 김두겸 시장은 그때 아시겠죠? 그때 뭐 의원하고 계속 이럴 때니까 요즘 세대는 모르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라 그때는 그때 울산이 경남에 속했을 때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돈 벌어다 주는 것. 울산은 그냥 단순히. 울산은 그때 공업시대면 196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발전하면서 전국에서 뭐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도시를 해야 되잖아요. 돈은 많이 버는 도시이긴 그렇죠. 하지만 그때 뭐 서울보다도 뭐 수출이 많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 다 뭐 경남으로 빠지고 그렇죠. 서울로 빠지고 그러니까 임명시장이었잖아요. 그 전에 지방자치 되기 전에 임명시장 시절에는 그야말로 울산은 관리 지역이었어요. 그냥 뭐 탈 없이 문제 없이 일 열심히 돈 잘 벌어라. 돈 갖다 바쳐라. 그러면 이제 경남에서는 그 돈 받아가지고 지금 좀 낙후된 데 좀 하고 그다음에 서울로 또 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울산은 돈 버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그걸 좀 싫어했어요. 울산시가. 기껏 돈 벌어가지고 갖다 남 좋은 일만 시킨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죠. 이제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독립을 하면서 그때도 뭐 헬기도 주고 뭐도 주고 뭐 하도 돈 많이 주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김두겸 시장은.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렇게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울산은 또 그래도 경제적으로 괜찮은데 그렇죠. 아무리 울산이 지금 현재 힘들다 해도 그래도 낫죠. 그래도 다른 데 비하면 아직도 좋거든요.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광역전철 부산에서 울산 개통하면서 약간의 빨대 효과가 나왔잖아요. 그 뭐 사실은 이게 빨대 효과라는 게 뭐 다 얘기는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뭐 나가는 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도시 우리 울산의 좀 매력을 좀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 분석을 보면 뭐 실제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 울산에 계시는 분들이 부산으로 더 많이 가고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울산에 오는 건 아주 뭐 반짝 이제 뭐 관광을 오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는 그게 단순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분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 광역 전철이 그러니까 개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익이 없는 게 아니라 부산으로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사실 다 예견된 뚫리는 건 예견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울산에 왔는데 보니까 뭐 태화강역에 딱 내렸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버스가 없고 많이 기다려야 하고 뭐 안내 시설도 안 돼 있고 하니까 한 번 오고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왔더니 별로 그렇게 그렇죠. 매력이 없더라. 그러니까 예전에 그 광주전철 이때 계획하고 그럴 때 네, 그때도 네. 울산시가 약간 주춤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네, 네. 그게 연결되면은 지금처럼 빨대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주춤거렸는데 사실은 주춤거릴 게 아니라 아유, 안 되죠. 좀 도시 매력을 올려가지고 네. 뭐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네. 그렇게 해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뭐 가야 한 되는데 명 올 거 두 명 오게 만들었어야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게 어쨌든 참 아쉬웠어요. 예. 네. 근데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해운동 동맹 그다음에 불경 뭐 양다리 걸쳐도 근데 광역 전철 하나만 봐도 우리가 예.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떻게 보면 불경 메가시티 해서 이렇게 또 오픈되면 힘들겠다 생각은 또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당장은. 예, 뭐 온산 같은 경우에 공산 같은 경우에 네. 거기 계신 분들은 해운대 까지 해운대나 출퇴근하시죠. 그렇죠. 그게 더 울산 시내에서 가는 것보다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다음에 뭐 정주 여건도 좀 좋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뭐 그쵸. 선택하는 거잖아요. 좋은데. 음. 그러니까 울산은 이제서야 이제 이 경계 지역에 좀 더 이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계획안을 내놓고 있는데 뭐 좀 더 일찍 서둘렀으면 좋았고 또 늦더라도 또 지금이라도 하면 그것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이제 뭐 해야 될 일이고 이번 해운 동맹이나 불경 메가시티나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뭐 둘 다 긍정적인 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울산시가 그러니까 이 해우름 동맹이 됐든 불경 메가시티든 좀 제대로 된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광역 전철에 대한 분석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유 봐라 다 빠져나가더라 이런 단순한 이런 분석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을까까지도 분석이 될 정도로 우리가 어쨌든 해우름 동맹 불경 메가시티에 대한 꼼꼼한 분석,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예측해 보는 그런 좀 전문성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기는 해요. 이럴 때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